안녕하세요. 시니어 세상의 강 대표입니다. 제목 보고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하고 들어오셨겠죠? 오늘은 제가 참고 참다가 이분의 행동이 너무 뻔뻔하고 도를 넘어서고 있기에 많은 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최근에 표절이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표절이라는 것의 정의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래 따다 쓰는 행위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도둑질을 말하는 겁니다. 엄연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바야흐로 유튜브 전성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 또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면서 한편으로는 다른 분들의 채널을 시청하고 정보도 얻고 재미도 느끼고 공감도 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유튜브에서도 저작권 침해, 표절 등의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이와 관련된 많은 뉴스와 영상을 보면서 원 저작자가 적게는 수십 시간에서 많게는 일주일 넘게 걸려서 제작한 영상을 이 얌체 같은 도둑들은 거의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듯이 표절해서 본인의 동영상인 양 행세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러한 이슈가 한창인 가운데 저 또한 최근 이와 똑같이 도둑질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남의 이야기로만 들었던 표절을 제가 당하고 나니까 정말 황당하기도 하고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유튜브 영상도 엄연한 창작물에 해당이 됩니다. 저 또한 정보를 전달하는 영상이 많지만 그 과정에서 제 생각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 영상을 전달하는 화법이나 내용 전달 구성 등의 원고는 엄연하게 제가 몇 시간을 들여서 고민과 수정을 거듭해서 완성된 대본입니다. 물론 제 영상을 보고 어느 정도 인용하거나 벤치마킹 정도를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도둑고양이는 제가 영상을 올리고 나서 조회수가 잘 나오는 것 같은 동영상의 원고, 즉 스크립트를 복사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스크립트를 본인이 만든 것인 양 말하고 읽어버리더군요. 정말 내용이나 순서, 구성, 심지어 거기에 들어간 저의 사견까지도 마치 본인이 생각해서 말하는 것처럼 표절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알게 된 것은 제가 최근에 올린 실업급여에 관한 영상의 썸네일 제목과 너무 유사해서 어느 정도 제 영상을 참고해서 만드셨나 보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심코 넘겼는데요. 관련되어서 계속 눈에 보이다 보니까 우연찮게 저도 그 영상을 보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썸네일이 제 원본 영상이고 이것이 도둑고양이가 표절한 영상 썸네일입니다. 뭐 누가 봐도 제 썸네일을 많이 따라 했죠. 그런데 이 정도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연히 비슷할 수도 있죠. 하지만 영상의 내용 대부분이 제 원고를 그대로 읽는 수준의 영상임을 알게 되고 나니까 처음엔 정말 이런 분이 실제로 있다는 것에 많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후 제가 영상을 올리면 바로 며칠 뒤에 표절해서 영상을 계속 올리기를 수차례 벌써 제 영상이 3개나 도둑을 맞았습니다. 표절된 영상들을 잠시 소개해 드리면요. 2023년 1월 30일 제가 실업급여 관련 영상을 올렸고 이 영상이 많은 분들께 관심을 받아서 조회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이후 2월 12일 날 제 영상을 그대로 훔쳐서 이 도둑고양이가 본인이 만든 내용인 양 대본을 읽어버립니다. 그런데 내용을 훔쳐서 업로드한 영상이 본인 구독자 숫자에 비해서 조회수가 아주 잘 나옵니다. 그리고 아무런 제재가 없네요. 원래 도둑질을 한번 하고 나서 별 탈이 없으면 이게 점점 습관이 되죠. 도벽이 생기듯이 말이죠. 이후 2월 19일에 제가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영상을 업로드하자 며칠 뒤인 22일에 이 영상을 또 도둑질합니다. 이건 별로 재미를 못 봤네요. 하지만 그 맛을 잊지 못하고 제가 2월 12일 날 올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에 대한 영상을 또 훔쳐봅니다. 이건 또 생각보다 맛이 달콤하겠죠? 자, 이 과정에서 제가 이분께 2번의 경고 댓글을 달아드렸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무시하고 계속 도둑질한 영상으로 채널을 야금야금 키워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느 정도 같은 내용인지 예시로 조금 보여드리면요. 이게 바로 제 원본 영상입니다. 근로자분들이나 구직자분들, 사업주분들까지도 오늘 내용 상당히 중요합니다.
바로 실업급여가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들어간다는 소식인데요. 이번 개선안은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세워두신 계획에 차질이 생기거나 막상 당사자가 되었을 때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제도 개선에 대한 굵직한 아웃라인이 바로 어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가 되었으니까 다음은 도둑고양이가 훔친 영상이고요. 근로자분들이나 구직자분들, 사업자분들까지도 오늘 내용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바로 실업급여가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들어갔다는 소식인데요. 이번 개선안은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이 세워두신 계획에 차질이 생기거나 막상 당사자가 되었을 때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제도 개선에 대한 굵직한 아웃라인이 얼마 전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되었습니다. 제 원본 영상입니다. 우선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이나 기준 등의 기본적인 내용은 패스하겠습니다. 1월 27일 며칠 전이죠. 23년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도둑고양이가 훔친 영상이고요.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이나 기준 등의 기본적인 내용은 패스하겠습니다. 1월 27일 며칠 전이죠. 2023년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제 원본 영상입니다. 세 번째는 구직급여 반복수급 의존 행태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징수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대기기간이라는 것은 결국 실업급여 수급이 시작되는 시기가 더 멀어진다는 것이겠죠. 올 상반기 안에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둑고양이가 훔친 영상이고요. 세 번째는 구직급여 반복수급 의존 행태를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징수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대기 기간이라는 것은 결국 실업급여 수급이 시작되는 시기가 더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올 상반기 안에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 원본 영상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정부의 제도 개선에는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확실히 저 개인적인 의견도 현재 실업급여 제도의 개선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직원 고용을 위해 워크넷 사이트에 구인 공고를 자주 올리게 되지만 정말 이분들이 실제 취업을 하고자 해서 이력서를 주신 것인지 의심이 가기도 하고 형식적인 면접만 하고 구직 의사가 없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저 또한 그간 많이 체감해 왔기 때문인데요. 도둑고양이가 훔친 영상이고요. 언제나 그렇듯 정부의 제도 개선에는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확실히 저 개인적인 의견도 현재 실업급여 제도의 개선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직원 고용을 위해서 워크넷 사이트에 구인 공고를 자주 올리게 되지만 정말 이분들이 실제 취업을 하고자 해서 이력서를 주신 것인지 의심이 가기도 하고 형식적인 면접만 하고 구직 의사가 없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저 또한 그가 많이 체감해왔기 때문인데 제 원본 영상입니다. 부디 이번 정부에서는 정말로 탁상 행정이 아니라 구직을 희망하는 많은 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고 실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둑고양이가 훔친 영상이고요. 부디 이번 개정안은 탁상 행정이 아니라 구직을 희망하는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고 실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도둑고양이는 제 영상을 벌써 3개째 도둑질하고 그 영상에 댓글이 달리면 마치 본인이 만든 것처럼 댓글을 달아주고 이렇게 감사 인사까지 하더군요. 완전 소름 돋지 않나요? 많은 구독자분들께 양질의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내용을 수집하고 공부하고 잘 전달해드리기 위해 원고도 몇 시간 동안 수정을 거듭하고 그렇게 한 개의 영상을 만드는데 짧게는 10시간에서 많게는 이틀, 3일씩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뉴스나 소식에 신경을 쓰고 있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도둑고양이는 제가 짧게는 하루 종일, 많게는 이틀, 3일이 걸려서 제작된 영상이 올라오기만 기다렸다가 내용을 훔치고 카메라 앞에서 읽기만 하여 많은 조회수를 올리고 그 영상을 보고 구독을 누르고 댓글을 달아주는 많은 구독자분들을 기만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고 채널을 키우고자 할 때의 어려움과 힘든 점을 충분히 공감하기에 한 번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제까지 표절한 것들은 이해하고 넘어가겠다.
사과의 이메일을 남겨주고 표절한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정중히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도둑고양이는 제 댓글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그저 무시하고 계속하여 제 영상을 훔쳐다 올리더군요. 무엇보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이 도둑고양이의 실체가 바로 제가 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이라는 것입니다. 장교양기관을 운영하며 어르신을 모신다는 분이 남의 영상을 도둑질하여 본인의 것인 양 떠들고 삭제 요청을 했음에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계속해서 남의 영상을 훔쳐다가 사용하는 도둑고양이. 여러분들은 이분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버젓이 본인의 사업체까지 홍보를 해대면서 남의 것을 훔쳐대는 이런 분이 운영하는 장교양 기관이 과연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이 될지, 오늘은 뻔뻔하게 범죄를 저지르는 한 채널의 운영자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아무리 돈이 중요하고 조회수가 중요하다고 해도 이렇게 남의 것을 훔쳐다가 사용해서까지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인지, 이분이 얼마나 평소에도 돈 할지도 눈에 선합니다. 저렇게까지 해서 구독자가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면 스스로 떳떳할까요? 유튜브는 많은 분들이 시청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생업이 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저 도둑 고양이가 얻은 조회수들은 결국 제가 얻어야 하는 조회수였겠죠. 그러니 엄연한 범죄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분의 도둑질이 어디까지 계속될지 지켜보려고 합니다. 제 인내심이 한계에 달하게 되면 법적으로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저런 도둑들은 구독자분들을 속이고 좋은 영상이 계속되어야 하는 이 유튜브 시장을 망가뜨리는 기생충과 같은 부류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알리려고 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런 파렴치한 도둑 유튜버들에게 속지 마시고 이런 내용과 이런 영상은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